세계 이혼 재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감 시한 1분을 남긴 어젯밤 11시 59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선 제3분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재상고장에 붙인 인지대만 66억 원입니다. 막판까지 고심했던 이유는 뭘까요? SK그룹 측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 건 어젯밤 11시 59분입니다. 재상고 기한 만료 시각이 되자 재상고 방침을 외부에 알린 겁니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어젯밤 11시쯤 상고 방침을 결정했는데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3주 만입니다. 최 회장 측은 제3분할액 9,440억 원을 주식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 측과 협상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기간 현금 조달이 어렵다는 걸 고려한 조치였지만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수하자 뒤늦게 재상고를 결정한 겁니다. 최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9,440억 원 전액에 대해 다툴 경우 인지대만 66억여 원에 달합니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오늘부터 매일 1억 2,900만 원, 한 달 38억여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고 제3분할액 자금 조달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자금 마련 계획이 마무리되면 재상고를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해서 이제 재산분할이 정말 천문학적이란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거의 뭐 조단위가 되더라고요. 9,440억 원. 그렇죠. 예. 요거를 근데 현금으로 지금 다 달라고 노소영 관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요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 관장만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줘라.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줘라라고 이제 판단이 주식으로는 안 나왔고.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못 죽었다. 3주 만에 내가 어떻게 9천억을 매각을 못 하느냐. 죽었다. 그럼 일부는 주식으로 줘도 될까? 예. 이제 노 관장이 아니. 다 현금으로 줘. 네. 라고 한 상황이었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1조 정도 되는 돈을 만약에 내놓으면 어쨌든 뭐 현금이 지금 1조가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럼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 내놓을 텐데 이러면 이거 또 SK 주주분들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황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끝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이 불복하지 않았으면 네. 그냥 종결되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혼 여부와 위자료는 종결이 됐고요. 네. 남은 건 재산 분할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조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금액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법적으로도. 9,440억 주는 거는 확정이고. 네. 아니요. 그것도 확정이 아닌 거죠. 이것도 이제. 아니에요? 네, 그거를 확정시키지 않은 거죠. 확정되지 않도록 한 거죠. 그게 확정이 됐으면 지연이자가 또 계속해서 하루하루 붙으니까. 연 5%. 네. 하루에 1억 3천. 하루에 1억 3천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해서 불복을 했고 확정을 뒤로 미룬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 되어버리면 네. 그날 바로 주지 않는 한 판결에 의해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와. 네, 하루에 1.3억 정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억 3천이 하루에. 이자만. 예.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을 뒤로 미뤘다. 네,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예상이 많이 됐던 거죠, 사실 이거는 그날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대법원 가서 다툴 만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최태원 회장 측에서. 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재산분할 대상 관련해서 네. 뭐 SK 주식회사 주식이 들어간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SK 실트론, LG에서 인수했다가 또 지금 네네네. 두산에 판다고 하는 그 웨이퍼 회사 있잖아요. 예.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네, 그 회사, 네.
그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거는 혼인 파탄 후에 취득한 거니까 아, 그럼 빼야 된다. 이거는 빼달라. 네. 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또 두 번째는 재산 분할 비율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이 65대 35였거든요. 네? 노소영 관장이 35%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3분의 1, 33.3%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뭐 큰 차이 없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대법원에서 이걸 파기환송한 이유가 노태우 비자금으로 주장됐던 300억. 네. 이거는 반영하면 안 된다. 예. 이걸 반영한 전에 있었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어. 라고 해서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이거를 빼버렸습니다. 대법원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비율이. 네. 네. 한 그래서 1% 얼마밖에 안 그렇죠. 줄었죠. 예. 35%에서 33.3이 된 예. 거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니 노태우 비자금 300억 이거 빼라고 해서 뺐고 그동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대로 이거 크게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빠졌으면은 재산 분할 비율도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의 달라지지 않았네? 이건 잘못이다. 라는 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다투기 위한 실질적인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하에 최태원 회장이 재상고를 하면서 네. 판결의 확정은 뒤로 미뤄졌고요. 아하. 또 하나 살펴볼게요. 그러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동안 양측이 좀 눈치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억울한 게 있고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불복해가지고 대법원 또 가자라고 할 수 있죠.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서로 저쪽은 뭐 하지? 저쪽은 어떻게 나올까? 이걸 계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판결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네. 판결문을 법원에서 양쪽에다가 다 보내줬어요. 네. 이게 전자소송이니까 네. 받아라라고 하고 전자적으로 보내준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이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양쪽 다 안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오. 네. 왜? 클릭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받으려고 상대방보다. 왜요? 그래야 저쪽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아니, 내가 확인 네.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네. 내가 더 늦게 네.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불복해서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네. 2주인데 네. 그 시작이 언제냐? 판결문 받은 그 다음 날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판결이 나더라도 네. 내가 그 판결문을 수령했다, 읽었다라고 한 날부터 재상고 가는 기한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아요. 치열한 눈치 네, 이 싸움이 사건뿐만 있구나. 아니라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결론은 가서 들었으니까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판결 선고할 때 안 나갔으면 궁금해서라도 이제 보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 끝까지 안 받으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이 전자소송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안 네. 받으면 일주일 지나면 받은 걸로 치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게 8월 1일 8월 1일. 0시거든요. 양쪽 똑같이. 네, 그래서 네, 네. 14일 자정까지가 예, 기한이 2주. 된 거군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날 자정까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계속 기다렸던 것 같고, 예. 네, 최태원 회장 측이 네. 그날 재상고를 해서 앞으로 절차가 더 진행되게 된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법적으로 뭐 부대 상고란다든지 뭐 있어요. 이렇게 네,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가사소송의 경우에도 예. 재산 분할 사건에서도 부대 상고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파기된 항소심 판결과 비교해서 가장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 분할 대상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 주식회사의 주식 네. 이걸 얼마짜리로 볼 거냐. 이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중요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법상 규정을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2심 종결심 예, 예. 그러면 그런데 지금 2심 판결이 2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쉽게 표현하자면 아.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가 확 뛰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언제로 봐야 되는 거냐. 지금 현재가로 할지 예. 아니면 특정 기준 시점을 박아놓고 할지. 그렇죠. 예. 대법원에서 파기된 예. 그 이전에 먼저 있었던 첫 번째 2심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때 변론 종결시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이번 재판에 변론 종결시로 할 거냐 확 튀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어머나. 네, 그런데 법원은 아하 이거는 타시신 변론 종결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재판이 아니라 지난번 재판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네. 얼마였어요? 한 그때는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 에? 예, 20만 원? 2만 원? 예. 아니, 설마. SK 주식회사 20만 아, 원인가요? SK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 네, 지금-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아니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SK 네, 주식회사. 네, 그 위에 확 올랐는데 아, 그러네. 그럼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 이유가 근거가 뭐냐? 네. 아 이거는 이혼이랑 음. 같이 다툴 때 그 음. 이혼 소송이 아직 살아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이미 이혼 소송은 끝났잖아요. 네. 이혼 자체는 끝났잖아요. 네, 이혼한다고 네, 네, 확정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재산 분할만 다툰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 거는 재산 분할만 다툰 거니까 여기에는 포함 안 되고 뭐 그럴 수 이혼까지도 함께 네. 다툴 대로 하자. 예. 라고 해서 그 이전 걸 한 건데 네. 근데 이러면 또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가치가 이렇게 확 올랐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래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거는 그래 좀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해 줄게. 비율을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네. 노소영 관장 측에 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거 고려해가지고 그럼 재산 분할 비율 3분의 1로 좀 높게 해줄게. 아, 라고 한 겁니다. 그냥 퉁쳐준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만 네. 네, 정확한 거죠. 아. 그리고 사실 이 법에 따르면 네. 이 재산 분할 비율은 그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가지고 재량권 네. 할 수 있어요. 아, 이 하지만- 정도로 하자. 네네. 아.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 그러면 재산고심에서 네. 복잡하다 진짜. 다뤄질 쟁점은 네. 네. 어쨌든 그럼 재산 분할액, 뭐 비율 이 자체도 바뀔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급 방식 이렇게 네.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지금 재산고 장만 제출을 했지 네. 재산고의 이유에 대해서 안 밝혔거든요. 아. 네. 20일 안에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놨겠습니다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불복하는지를 주장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대법원에서 이거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니라 실제로 좀 다퉈보자 예. 판단해보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텐데 네. 어떤 판단이 나올지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불복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 없겠죠. 다만 제가 이제 최태원 회장 쪽 변호사라면 뭐 좀 궁금하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싶은 거는 꽤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네, 부분들. 네. 예.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뭐 다시 또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회사가 이렇게 많이 커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많이 불을 쌓게 된 데는 노소영 네. 관장의 기여가 컸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몰랐는데 네.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무슨 보도요?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게 보도가 나왔어요. 뭐죠? 뭐냐면 결국 뭐 지금 문제되는 거는 논란이 되는 건 SK 주식회사의 예. 주식이지만 주식회사가 있고 그 밑에 스퀘어가 스퀘어가 있고요. 있고, 네, 중간지주사가 하이닉스.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예. 뭐 역시 주식 전문가로서 저는 참고로 SK 관련된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진짜요? 드리고 네. 전 두 사람 다 주주입니다. 있습니다. 주주세요? 네. 예, 한입 그렇군요. 주주입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근데 언제 주주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아, 최근에. 지금은 축하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예. 예. 나중에 축하할 일이 생기면 좋겠고요. 예. 네. 네. 그런데 풍문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 하이닉스 인수 관련해서. 아, 맞아요. 예, 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도가 됐어요. 네. 아니 뭔데요? 노소영 관장이 네. 당시에 네. SK 주요 관계자들 임원들에게 네. 인수하지 말아라.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안 된다. 네. 우리 다 같이 망한다. 네. 근데 경영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정도가 됐나?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상 오너의 배우자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네네. 그 당시 지금 판결문상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미 별거 중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이미 남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한참 전부터. 네. 하지만 하이닉스 인수하면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좀 압박을 했다. 그래서 그런 압박 때문에 피로감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직원들이. 보도가 됐어요 지금. 네. 제가 그 기사 읽어드릴까요?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SK그룹이 하이닉스 반도체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할 당시 노 관장은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네네. 당시 노 관장 그룹 내 주요 경영진들에게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보도가 돼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본격적인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다. 이게 풍문이면 저희가 소개를 못 하는데. 예. 예. 지금 하이닉스가 사실은 SK의 거의 뭐 가장
알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인수한 게 사실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좀 소신 발언하자면 네. 저도 그때 야 이거 인수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땐 다 그랬어요. 아 저만 예. 그런 게 아니군요. 아, 예. 그럼요. 하지만 그룹 관계 이 보도에 따르면 음. 그 당시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아, 인수하자. 최태원 회장은 예. 아.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게 또 보도가 된다. 네. 네. 위대한 최 회장님의 결단이었는데 왜 요거 가지고 난리냐. 아, 보도에서 이제 그렇게 이게 뭐 나온다 그런 이거죠. 취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해 드리면은 네. 글쎄요. 한때 되게 뜨거웠던 이슈였는데 안종범 수첩. 네. 네. 네, 갑자기 또 안종범 수첩이 나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로 갑니다. 네. 네. 이때 안종범 수첩에 네. 노소영 관정이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인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주면 안 된다. 사면 반대. 9가지 이유를 달아서 사면 반대했다. 네. 이게 지금 중앙일보 보도돼 있고 네, 그때 꽤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미 그 당시에도 관계는 다 파탄이 돼 있었고 또 그 관계 파탄의 원인이야 사실은 뭐 상당 부분 최태원 회장에게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할 수 없고 또 이번에도 위자료까지 20억을 지급하게 됐고 본인에 있어서는 유책 배우자인데 그것과 별개로 서로 이렇게 서로라고 하기면 또 약간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소영 관장이 이렇게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공격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SK그룹 경영자리에서 주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무 큰 재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만약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네.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넉넉진 않았고요. 네. 어떻게 빚 땡겨갖고 하여튼 저 집 살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엄청 반대했어요. 이거 네. 사면 이혼이라고 막 이렇게 막 미쳤어? 얘기했는데 우리 수준에 지금 무슨 강남의 웬 말이야? 막 해서 반대를 했어. 그렇게 했는데 무리무리해서 어떻게 땡겨갖고 사긴 샀어. 어. 근데 집값이 갑자기 네. 한 5배 뛰었네. 아,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또 이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재산 분할을 할 때 그때는 인정돼요? 그러니까 네.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또 약간 좀 달라집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그렇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다 참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사의 재량도 상당히 크게 이제 개입이 되죠. 네.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너 하면 이혼이다라고 해서 막았다면은 네, 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할하는 데 근데 있어서 막았어. 근데 네. 대출 이빨 엄청 예, 땡겼어요. 근데 지금 땡겼는데 광복절 이틀 후에. 예, 대출 아주 많이 당겼는데 네. 그 대출금 갚는 거는 공동으로 갚았어. 그럼 예. 그럼 이제 어쨌든 예. 네. 아니 그래서 그 대출금을 갚는 데 있어서 뭐 남편 또는 아내 혼자 다 갚았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부부가 공동으로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 함께 네. 살았다면은 예. 다만 또 뭐 좀 더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인 생활이 얼마나 지속되었냐 그리고 그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등등도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되겠죠. 결혼 생활 중인데 네. 남편이 예.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이혼 숙녀 자기 캠프 자기 그 친가에서 네. 돈을 좀 빌려갖고 주식을 투자했어요. 주식이 대박이 났네. 그래갖고 이제 전체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근데 이거 돈 빌린 것도 네. 남편네 집에서 빌렸지 주식 투자도 뭐 아내한테 상의한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남편 혼자 알아서 했어요. 요것도 혹시 분할 대상이 돼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거 네. 또는 증여받은 거 네. 아니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왔던 거 예. 이거는 특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요. 네. SK 주식회사 재산 주식 네. 이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 안 됐습니다. 근데 예. 상속은 받았다 치더라도 네네. 이걸로 불렸잖아요. 결혼 생활 중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상속을 받았든 증여를 받았든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든 어쨌든 그 후에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네. 그때 비로소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그 기여라고 하는 거는 네. 반드시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뭐 그게 아니라 네. 단순히 육아와 가사 노동만 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기여로 본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혼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냐 네. 등등을 다 반영을 해서 예. 결국은 대단히 많은 경우에는 특유 재산이지만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증가분에 대해서라든지 네네. 뭐 이렇게 그래서요 지금 이 판결문을 좀 보면은 노소영 관장도 경영에 기여해가지고 재산 분할 받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이제 가정 돌보고 아이 길렀다. 네. 이거로 되는 건데 제가 뭐 꼭 SK 사건 아닙니다만 네. 다른 재력가들 사건을 좀 하다 보면은 예. 이런 또 반박이 나옵니다. 항상 정말 항상 나와요. 아니 다 사람 써서 한 거라고. 아, 뭐 했냐고. 애 밥 한 번 한 적 없다. 애 직접 안 봤다. 네, 애 한 번 안 하나줬다. 아니 다 사람 써서 했는데 무슨 가사의 기여를 하고 육아의 기여를 하고 양육을 했냐 이런 얘기 항상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진흙탕 싸움이 되는 항상 거죠. 나와요. 예. 그래서 요 경우도 결국은 이제 분할이 이렇게 될 텐데 마지막 저희 하나 궁금점은 이 노소영 관장이 이제 기여한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비자금 같은 거. 네. 비자금이 됐든 아니면 그 노소영의 아버지가 뭘 밀어줬든 해서 기여가 됐다는 것 같은데 그 비자금이라는 것도 사실 올바른 돈은 아니었던 그 시작 자체가 올바른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기업들 저 압박해서 뜯어낸 돈이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죠. 그거는 순수하게 노 관장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 다시 돌려줘 예를 들면 뭐 기업들이든 아니면 국가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네.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에 대한 고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데 사실 뭐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비자금이라고 했던 300억 네.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건 불법 자금, 네. 불법 자금이니까 뺀다라고 해서 네. 이미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혼 소송에서는 그런 거고 네. 지금 정영진 앵커의 질문은 네. 애초에 그 출처를 따지고 뿌리를 찾아서 다 그에 대한 따지고 책임까지도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에 이제 환송 전에 이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300억이 건너간 게 맞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룹이 성장한 게 맞다라고 네.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좀 다르게 본 거죠. 그래서 아예 구체적인 판단 안 해요. 그러면서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적인 자금이 오고 간 거잖아. 그러면 애초에 이거는 아예 반영 안 하는 게 맞아. 즉 불법 원인 급여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후에 뭐 줬든 받았든 따지지 말고 네. 아예 재산 분할에서도 빼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를 300억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인정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이렇게 했어?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환송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도 그건 아예 뺐습니다. 아예 빼버렸고 따라서 글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네네. 우리 법원이 네. 최종 심에서 300억 비자금이 건너갔다라고 확정한 건 아니에요. 아. 예, 그리고 또 그 300억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되기 전에 네. 2심에서 SK 측은 대단히 아주 격하게 다퉜습니다. 받은 적 없다. 받은 적이 없다. 아, 그리고 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만 그 부분이 마치 좀 첩보 추리 영화 보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현찰이 뭐 어떻게 오갔는데 그때 어느 지점에서 어디로 이동해 가지고 돈을 보냈는데 그게 과연 이동이 가능했느냐 등등등 네네네네. 또는 뭐 대봉투가 있고 그 안에 뭐 메모가 있었는데 그게 누가 어떻게 쓴 거고 어떤 취지였으며 등등등이 정말 이거는 법정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정도의 어떤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법원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는 부정하지도 않고 네. 설령 그렇게 해서 300억이 비자금이 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영 안 되니까 애초에 빼! 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판결이 나온 거죠. 그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재산 분할이 이런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의진 앵커께서 제가 항상 참 놀라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네,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노소영 측에서는 이렇게 노소영 관장 측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아니 이거 설령 그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고 뇌물 전거기 때문에 빼야 된다 하더라도 네. 그 돈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 지금 재산 분할에 반영해 달라는 건데 예. 그거는 해줘야죠. 네. 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것도 안 돼. 아. 그것도 빼는 게 법의 취지에 맞아.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제외. 그런데 그렇게 해서 35%에서 네. 확 내려가야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네. 33.3이 됐으니까 아, 이거 큰 다시 차이가 없다. 그럼 이게 바꿔봐야 뭐냐? 되겠다. 그런데 그 큰 차이가 없게 된 게 300억은 빠져서 내려갔지만 야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이거 반영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거의 그대로 갔다면 네. 이건 또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해. 네. 복잡한가요? 많이 복잡한데 뭐 예. 큰 원칙은 대충 예, 깨달은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사기 도박으로 이렇게 큰 돈 벌어서 예. 이제 재산 많이 형성했으면 예. 그건 이제 분할 대상은 안 되겠군요.
벌어서 사기도 막 사기도 막 범죄 수익이라고요? 범죄 수익이에요. 범죄 수익이다. 거기까지로 비유가 가요? 예, 근데 일단 먼저 좀 감옥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거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사례들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혼 소송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나면 일단 큰일 나잖아요. 네. 큰일 나다는 게 사회 정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고 끝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네, 상당히 많이 주고 끝냅니다. 그게 이익이니까. 네. 근데 이건 너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은 다시 이제 대법원의 판단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근데 마지막 질문. 네. 왜 현금으로 다 줘야 되는 거였어요? 애초에 네. 법원에서 현금 네. 주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이번에 파기한 송심에서도 판결문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네. 3장짜리 짧은 설명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당사자의 분할 방법에 대한 의사 네. 이거를 또 반영했고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만약에 분할을 했으면 예. 이게 결국은 그냥 주식으로 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지배권에 결국은 지배구조에 영향을 준다. 예. 그렇다면 그렇죠, 현금으로 그렇죠. 줘라라고 네. 했는데 지금 이게 오히려 노소영 관장 측의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즉, 난 싫어. 법대로 해. 그냥 현금 다 줘. 그거 아니면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보도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양측이 치열한 물밑 교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현찰 너무 부담되니까 주식을 좀 받아라. 섞어서 줄게. 이렇게 좀 섞어서 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양측 변호사들이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뭐 이런 조 단위는 아닙니다만 몇백억대 이런 사건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그게 양측에게 이익이니까. 네. 근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 싫어. 난 싫고 그냥 현찰로 다 줘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정말 나는 현찰이 좋고 주식은 싫어서가 아니라 가장 많이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상대를. 예,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주식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그냥 현찰 달라고 한 걸 수도 있고 네. 심지어 보도에 보면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 약간 좀 부담이 좀 있었나 봐요. 현찰 조달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을 주고 현찰도 같이 섞어서 줄 텐데 만약에 지금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액은 내려간 부분은 보존해 주겠다. 네. 네, 그리고 올라가면 그건 다 가져라. 네. 그건 유리한 조건인데. 네. 이거는 사실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거부했다는 걸 볼 때 어떤 계산기를 두드렸다기보다는 감정이 앞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주식을 받아도 나중에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또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찰 달라고 했다는 거는 약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의외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여튼 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네. 어떻게 판결하는지 그건 이제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네. 예, 그 부분 사실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주가 안 내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주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혼. 이혼. 네, 최근에 아주 그 세기의 이혼 소송이 있었거든요.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 네. 재산 분할, 와. 9,400억, 9,400억. 9,400억 현금 지급하라. 판결이 났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현재 이혼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사연으로 이혼들을 하시는지 그런 얘기 좀 재밌게 나눠볼까 했는데 네. 한번 일단 전문가분들 어렵게 모셨거든요.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박상미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유, 네, 제- 고맙습니다. 네, 멋을 좀 많이 이렇게 부리시는군요. 네. 평소에. 그렇습니까? 굉장히 멋스러우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두 분인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죠. 이인철 변호사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방송에서 너무 많이 보시는데 맞아. 네, 만났습니다. 제가 매부 쇼 꼭 나오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런저런 나오게 됐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변호사님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자, 그리고 역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인석 변호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혼 관련해서 실제로 변호를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두 분? 거의 두 분 다? 대부분의 사건이 이혼 사건이. 저희가 또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의사분들 같이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이혼 전문이라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의료 사건이다 그러면 제가 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잘하는 분야가 이제 가사나 이혼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특화가 되셨냐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모든 사건을 다 했는데 네. 이혼 사건이 저에게 좀 잘 맞는 것 같고 사건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이게 또 이혼 사건이라는 게 이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아요. 모든 법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부동산도 포함돼 있죠. 민사 형사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미도 있고 적성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 전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잘하는 전문 변호사는 뭐 네. 위자료를 많이 받아주는 변호사예요? 아니면은 네. 뭐 어떤 걸 그 잘하는 의뢰인의 일단 심리적인 안정을 그런 역할도 해요? 그렇죠. 예, 취하게 해주고 그런 네, 역할.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나의 의뢰인이 나는 어쨌든 나의 의뢰인을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 의뢰인이 정말 이거 완전 쓰레기야. 이래 들었어.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개차반이네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 한쪽만 100%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인간사가.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잘못한 거 뭐 정말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분도 할 말은 있어요. 왜 그래요? 쓰레기가 됐는지. 그걸 또 만들어. 이제 그렇죠. 저희가 그럴 거를 또 변호를 해드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끔 이제 변호사가 왜 이렇게 나쁜 사건을 맡느냐 나쁜 의뢰인을 맡느냐고 막 공격을 받는 경우였어요. 특히 이제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이슈가 됐었죠. 누구 별로했느냐. 전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분이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고 있는데 막 이제 많이 다친 사람 처치를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범죄자야. 그 사람이 범죄자야. 그러면 그만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우리는 뭐 그런 좀 억울하게 많으신가 보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범죄자지만 그거를 뭐 이제 더 나쁘게 하거나 그런 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원만하게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다. 이런 또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댓글에서 이 코너를 좀 길게 했었어야지. 아쉽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일단은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관련해서 법조인분들이 요거를 좀 한번 법적으로 접근해서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00억. 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SK 주식의 가치가 가장 큰 이제 이슈였는데요. 사실 이제 2심을 끝났을 때의 가격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의 가격이 기준이 되느냐, 그게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심 끝났을 때는 주당 16만 원. 와. 네, 지금은 이제 지금은? 80만 원. 네,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제 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상고심 기준이에요? 상고심 갔다가 이제 내려온 현재의 가치요. 네.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혼 소송에서 재산 가치의 평가는 저희가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닌 2심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이 이제 저희가 1심, 2심 대법원 갔다가 다시 2심으로 왔는데 2심에서 서로 이혼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어요.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이 됐던 그 시점의 가치로 주식 가치가 이번에 평가가 된 겁니다. 네, 16만 원으로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사실 좀 아쉽죠. 지금 80만 원인데 16만 원으로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여도에서 조금 이제 보상이 돼서 지금 33% 이제 인정된 걸로 나오고 있죠. 네. 주식이 이제 왔다 갔다 널뛰기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집값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에는
그 별거시와 1심과 이혼시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보통 2심 끝날 때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돼 굉장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보통은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고요. 이런 사건이. 대법원 간 다음에 파기환송되는 경우는 제 기억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은 언제로 보느냐예요. 예전에 2심을 사실심으로 보느냐. 지금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온 게 사실심이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액수가 너무 커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건이면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절대 안 하죠. 아. 제가 대법원에서 이혼해서 바뀐 경우도 거의 못 봤거든요. 대법원에서 거의 그냥 통과인데 네. 그냥 끝나는 건데 그 상고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냥 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이번은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판단했고 이제 파기환송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이 이혼에 대해서 이제 확정 짓지 않고 이혼에 대해서도 다투면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2심으로 왔으면 80만 원의 주식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혼은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는 2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2심의 그 주식 가치가 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럼 이혼 자체를 다퉜으면 80만 원 기준으로 그렇죠.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예. 그 변호인단이 이거 좀 약간 모르겠네.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요. 네.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심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 갔을 때 최태원 회장 측이 이거 이혼 다 끝났는데 그 이혼에 대해서 확정 증명은 해달라. 이제 혼인 신고해야 되니까. 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이 된 거는 맞지만 이제 혼인 신고하게끔 확정 증명원을 해주지 못한다. 현재 시스템이. 예, 대법원 그 재산 분할이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혼은 끝났지만 재산 분할만 이제 대법원까지 갔다가 오게 되면서 사실 좀 아쉽죠. 16만 원이랑 80만 원은 좀 가격이 우리 차이가 많이 변호사님은 나는데요. 노소영 관장한테 그 감정이입이 많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얘기를 마치 내일처럼 계속 얘기하네. 아쉽다고. 근데 아쉽지만 9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400억이면 네. 거의 역대 대한민국 최고 금액인데. 아, 거의 최고입니까?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9,400억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받거든요. 최고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가 거의 1조에 가깝죠. 그렇죠. 1조에 가깝죠. 그러면 이번에 그 재산 분할 뭐 액수의 아쉬움은 이제 뒤로 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재산 분할 관련해 갖고 재산 법적으로. 분할을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재산 분할은 이제 뭐 5대 5냐, 뭐 6대 4냐, 4대 9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다툼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거의 3대 7이라고 보면 돼요. 노관장이 30% 정도, 3분의 2 재산 분할. 대부분의 재산이 SK 주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70%를 이제 최 회장 측이 가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이례적인 게 아닌 게 보통 3대 7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재벌 2세잖아요. 재벌 만약에 2세가 아니라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5대 5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건 선대의 그 재산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에서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대 7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 지금 그 파기환송된 사실심 그 항소심에서 딱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경우로 낸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아주 이상한 판결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재벌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혼인 기간 20년, 30년이면 우리가 5대 5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약간 재산 가액이 많을수록 비율이 좀 줄어드는 성향이 그거 있어요. 희한하네. 네, 그래서 지금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 자체가 이제 30%까지 나온 경우는 조금 쉽지 않은 많이 경우. 나온 거죠. 많이 나오긴 했구나. 오히려. 재벌치고는. 예, 예. 10% 나온 경우도 있고 뭐 5%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35%의 기여도가 좀 너무 많다. 그래서 파기 환송을 해서 약간 법조계에서는 이게 한 20%, 25% 요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예상을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SK 주식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네. 이거를 주식 가치를 현재 가치를 그러니까 반영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반영도 안 하면서 25% 하시는 그건 건 너무 좀 박하지 너무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30%, 뭐 33%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위로가 되셨나 보군요. 아니 우리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감정이입을 그 노세훈 관장한테 하는 이유는 어떻게 심리 분석이 됩니까? 근데 요즘 40, 50대 여성들이 굉장히 이 사건에 심리에 이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 이혼 판결 나고 나서 이혼 상담이 급증했는데요.
특히 결혼 이 연수가 30년 가량 되신 전업주부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사와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받았기 받은 때문에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제 배우자의 유책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도 5대5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그래서 이제 이혼을 협의 이혼 쪽으로 몰고 가야 될지 소송으로 몰고 가야 될지 먼저 상담을 거치고 변호사도 소개받고 싶다. 이런 분들 상담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미 끝났죠. 이거는 위자료는 다 끝났고. 네, 그건 이제 위자료에 대한 문제고 재산분할은 재산만 따진 뭐 거죠. 누가 뭐 나쁜 사람이냐 이거는 의미 전혀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혼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남편이 이제 뭐 부정행위를 했다 아니면 유책이다 그러면 본인이 재산 분할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관련 해요. 없어. 네, 근데 제가 요즘 약간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최태원 회장님 사건 보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책인데 기여도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70% 그러니까 유책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다들 이제 수긍을 하시고. 우리 변호사들이 설명하기가 좀 편해진 게 예전에는 막 설명해도 잘 이제 설득을 안 당하시다가 이해 안 하시다가 최태원 이 사건 딱 얘기하면 그 사건 그렇군요. 딱 이제 수긍을 하세요. 뭐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그래도 5대5여도 굉장히 크고 만족스럽다 이런 분위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면 당연히 5대5를 받아야죠. 그건 우리 아내분의 가사 노동의 가치가 그 정도는 충분히 되고 저는 오히려 5대5보다 아내분이 더 받아야 된다고 봐요. 특히 맞벌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보세요. 가정주부도 5대5거든요. 근데 맞벌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안일도 하고 바깥일도 하는데 5대5에 또 묶여 있어요. 그 경우에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뭐 여성 청취자를 위해서 오늘 영업 잘하시는데요. 아니 영업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도 보세요. 조금 보기가 안 좋네요. 가정주부가 50%인데 너무 가정주부가 맞벌이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인기 영합주의 같아. 근데 결혼한 여성들은 여기에 귀 솔깃하거든요, 지금. 그래, 너 준비하고 있니? 아니요. 솔깃합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5대5. 그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니까 오늘은 그냥 상견례 차원에서 굉장히 뭐 강력한 이혼 사례 그 사연 정도 저희에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새는 어떤 걸로 이혼을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사실 이제 통계 자료를 봤는데 이제 성격 차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표현은 그렇게 하겠죠. 예, 그게 이제 협의 이혼 비율이 가장 많긴 하고 협의 이혼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이혼 사유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본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건데 거기에 뭐 가정 폭력 아니면 남편 부정 이렇게 체크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지,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흔한 성격 차이를 많이 체크를 하시는데요. 실제 이혼 그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비율 자체가 이제 부정행위가 한 30-40%, 가정폭력이 30% 요 정도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 생활을 이제 했을 때는 이제 뭐 가정폭력이랑 이제 부정행위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정행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정행위라고 하면 바람피는 거. 네, 그러면 그 네. 남녀 비율은 혹시 그 통계가 있나요? 그것도 이제 뭐 통계는 없는데요. 저의 이제 경험으로 이제 제가 지금 23년 차 변호사인데요. 이제 저의 이제 경험으로 이제 느낄 때는 예전에는 남편이 바람피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부인이 바람피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남편이 뭐 이제 업소를 여자를 만난다던가 약간 그런 그게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남편이 이제 업소 여자가 아닌 평범한 여자를 만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부인 입장에서도 이제 외도를 하고 특히 요새 약간 트렌드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부인 입장에서 호스트바를 많이 가더라고요. 어머. 예. 그래서 호스트바 남자분이랑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요즘 약간 트렌드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네. 우와. 야, 그래요? 어떻게 알고 그런 데를 찾아가? 어디 있는데? 그게 그 흔한 일이에요? 요즘 한 1-2년 사이에 부쩍 늘었어요? 예, 그런 게 좀 많아졌습니다. 와. 네, 그게 또 이제 일부 얘기고 네.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착하게 성실하게 또 사세요.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대부분의 아내는 90... 인기 영합주의네 이거. 아니 제 경험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99%의 아내분들은 진짜 성실하게 착하게 사세요. 그럼 뭐 남편은 뭐 다 나쁩니까? 남편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편도 99%는 당연히 성실하게 최욱 씨 같이 성실하게 이제 일하시는데 저 미혼이에요. 한 1%만
이제 문제치는 거고. 근데 이건 있어요.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네. 뭐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폭력 외도 이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는 아까 AI 말씀하셨잖아요. 이 AI 때문에 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AI랑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같이 뭐 늦게 들어오고 뭐 때리고 이런 걸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집 안에서의 갈등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한 게 아니라 핸드폰하고 결혼한 거예요. AI하고 계속해서 그게 빠져 있네요. 그 게임 중독, 게임 뭐 중독. AI, 뭐 그다음에 쇼폼 중독 이것 때문에 계속 빠져 있어가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커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런 트렌드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큰 뭐 그런 갈등보다는 이제 그 우리 전문가님 계시겠지만 이런 심리적인 갈등, 정서적인 갈등, 특히 그게 이제 원인이 이제 AI를 잘 써야 되는데 이걸 나쁜 데 써가지고 이게 영상이라든지 중독이 너무 많거든요. 게임주도 영상주도 너무 많아. 이게 정말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AI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이제 그 뭐 GPT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에 대한 상담을 그 GPT한테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부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이혼 증거 자료로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럼 그거 참작이 돼요? 그럼요. 아니 그것도 못해. 아니, 그 정도 맞아야지 그게 무슨 이혼 상담이 돼요. 이혼 상담할 수도 있지 아내분 아니, 들어가지고 제가 또 아내분 변호를 할 수밖에 없어. 왜 AI랑 아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남편이 얘기를 안 해줘요. 대화 안 해주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저도 지금 AI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이고. 정말 놀라워요. 이게 너무너무 제 그 심리를 싹싹 이렇게 캐치를 잘해가지고 야 이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지 AI 대화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AI와 대화하는 거는 남편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만하세요. 대화를 안 해주니까. 아니 우리 변호사님 무슨 뭐 녹색 어머니 회장 나가요? 아주 인기가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 남녀를 떠나서 이 결혼을 했으면은 인간 대 인간을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했는데 그게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대화를 안 해주니까 나를 알아주는 거는 챗GPT나 제미나이가 나를 정말 더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그 심리학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부관계의 그 대화가 많이 좀 단절되는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부인분들의 외도가 과거보다 좀 많아졌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숨겨져 있던 게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남자의 외도, 여자의 외도는 짝이 맞아야 되니까 똑같은 거고. 이제서야 들킨 거구나, 네, 여자들이. 그런데 여자분들이 아이고. 외도를 하고 그 외도한 주체가 심리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책감 없이 예.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다. 수익도 많고 나는 이 결혼을 유지하면서 이 남자도 놓치기 싫은데 요즘 이 남자와의 관계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남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걸 심리 상담을 오기도 해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요즘은 이렇게 불륜에 대해서 도덕적인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들 없어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젊은 이제 기혼 여성들의 외도 상대를 보면 싱글 연하 남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요? 기혼 여성인데 네, 네, 싱글 남자. 싱글남. 아이도 있고 이제 한 5-6살 많고, 근데 직장에서 싱글 남자 후배랑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보면 흥분해? 얘는 걱정이 아니고 흥분입니다 이거는. 야 너 왜 그래? 기대되는 눈빛. 안 돼 너. 자극적이네. 네, 그래서 자극적이야.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밥 잘 사주고 집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누나에게 끌리는 그런 미혼 남성들이 또 많지 않나. 그래서 언제든 뭐 누님이 이혼하면 저는 결혼할 마음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혼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하죠. 당신이 이 결혼을 깨고 이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50개를 채워봐라. 그리고 내가 이혼을 했을 때 걱정되고 나중에 후회될 것 같은 것도 반드시 50개 채워봐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면 방법이네. 어느 정도 본인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게 현실적인 자기 이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상담을 할 때 저희도 마음이 많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독특했던 사례 하나는 100억대 자산가 할아버지인데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라고 했더니 네. 이제 5남매를 두셨는데 이 5남매가 정말 불효하는 자식이었죠. 5남매 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이 자식들은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혀 아버지가 회복하길 바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오셔서 상담하셨던 게 내가 지금 이혼을 하면 내 아내에게 재산 분할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평생 고생한 이 아내, 내 자식들도 내 아내를 보살피지 않을 것 같다. 나 죽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로 아내에게 돈을 최대한 많이 넘기고 그리고 이 5명은 최대한 적게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잘 진행해줄 변호사를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오신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전액 사회 기부하는 건 안 돼요? 됩니다. 그건 돼요? 되는데 이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00% 기부를 해도 나중에 자녀가 유류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요, 변호사님,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지금 의식도 있고 간암 말기여도 네.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힐 수 네. 있으니까 아내에게 재산을 많이 주고 네. 기부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1년 정도 있다 죽으면 네.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네. 못할 것 같다. 네. AI를 찾아보니 1년 넘기면 어떤가요? 되죠. 1년 넘게 사시면 됩니다. 아, 오래 사시면 1년 넘게 관리 좀 사시라고. 잘하셔야겠네. 아,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참 비극이다. 그게요. 돈 많은 것도 안 좋아. 제일 나빠 돈 많은 게. 다 쓰고 죽어야 돼. 이거 너무 비극이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지금 3부 출연자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는 상황이라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이제 내가 볼 땐 공익성도 있거든 지금. 그렇죠. 네. 너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굉장히 그럴까요? 공익적이지 않다. 그렇죠. 알았지? 차분하게. 네. 죄송합니다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이지선님을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사연 좀 많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꾹꾹 눌러서 소개해드려.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 어떤 분들이었는지 우리 꾹꾹 눌러서. 이인철 이혼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그렇지. 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박상희 심리학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천억도 아니고 조까지 왔다 갔다 하던 게 일단 오늘 9,440억 원이라는 숫자로 나왔나 봐요,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때 부부였던 사람들의 무려 9년간 이어지고 있던 소송입니다. 세기의 재산 분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금액마저도 어마어마합니다. 1심 판결이 나왔던 건 지난 4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산 분할의 액수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럴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1월 1심입니다. 1심에는 위자료 1억 그리고 재산 분할금 665억 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라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년 후인 2024년에 2심이 있었거든요. 이때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훅 뜁니다. 야. 근데 훅 뛰는 게 위자료뿐만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금은 무려 1조 3,808억 원. 2심에서 엄청 뛰었네. 네, 그렇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게 눈으로 확인한 이 숫자가 맞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들썩일 정도의 그 재산 분할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대법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금 이거 다시 심리해라.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기환송심이 오늘 있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 분할금 9,440억 원.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4천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네요. 4천억 원 줄었는데도 9,44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금 지급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감각이 없어요. 지금 너무 큰 액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성을 되찾아봐서 조 단위까지 훌쩍 뛰었다가 9천억 원대로 내려는 온 거예요. 지금 이게
2심 때보다 금액이 줄긴 준 거잖아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렇죠. 9천억 원. 그러니까 1조 가까운 돈이 지금 재산 분할의 이제 액수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우와라는 정말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2심 항소심 선고에 비하면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돌려 보내면서 과거에 비자금 300억 원이 이 노소영 관장의 이 기여도로 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 잘못됐다라고 딱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에도 이 항소심 재판부, 과거에 있었던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65%, 노소영 관장 35% 인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각각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여도의 그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숫자는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하지만 애초에 인정할 수 있는 공동재산의 그 파이 자체가 조금 줄어서 그래도 항소심보다는 5천억 원가량 줄어든 그 금액이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중 어떤 기준이 되는 게 SK 주식 가치란 말이에요. 주식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재판이 뭐 1년 동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뭐 한 거의 8년인가 9년 가까이 뭐 됐던 걸로 아는데 재판이. 그러면서 SK 주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거를 SK 주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게 전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부분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이 돼서 뭐 이렇게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도 일반적인 사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쟁점이 됐었어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기존처럼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기준으로 한 그 항소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때는 지금 주가에 비해서 5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게 되돌아온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재판하고 있는 2심급 기준으로 해서 변론 종결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쨌든 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그 시점을 산정을 하는 그 기준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이 맞다라고 못 박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의 그러한 뭐 경영상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고 다만 부부 양방의 굉장히 공평한 재산 분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기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할 때 반영을 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파기환송심 만약에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훨씬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파이 자체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그보다 이전에 SK 주식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아내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이거 자체로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이인철 변호사님? 자, 여기 계신 패널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SK 하이닉스 워낙 주식 많이 올라가서 관심이 많은데 SK가 오늘날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누구의 가장 큰 덕분인가요? 국민이요. 국민은 당연하고 회사 내 사람 중에서는. 이사회 결정 아닐까요? 어쨌든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어쨌든 결단과 능력도 뛰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자, 최 회장님이 오늘 방송 보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는데 이혼에서는 반대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본인한테 불리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특유재산은 뭐냐면 특유재산. 우리가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당연히 부부의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아버님한테 물려받았다. 재벌 2세인데 아버님이 워낙 선대 회장님이 뛰어나가지고 회사를 다 키워놨고 재벌 2세는 그냥 관리만 했다. 그럴 경우에 선대 회장의 능력이 크겠죠, 아들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건 특유재산이 돼서 며느리에게 재산 분할이 거의 안 가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회사를 이렇게 키워놨다. 그럼 회사가 큰 게 결혼 생활 중에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SK 회사가 잘 나가는 것도 역시 최태원 회장의 공이 가장 크지만 부인의 역할도 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좋은 게 재산 분할할 때는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재밌는 이 또 판단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주 평론가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도 나왔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판결 직후에 그 양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그 최태원 SK 회장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은 그동안 이 소송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이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이 판결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네. 한편 그 노소연 관장 측은 이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서 뭐 취재진들이 막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많이 물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묵묵부답 입을 함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렇게 파기환송심 나온 거를 또 상고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핑퐁 게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파기환송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만약에 재상고 됐는데 또 파기환송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굉장히 그래서 이례적인 오늘 판결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만약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분 다 상고를 안 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근데 두 분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명이 상고하면 다시 이제 재판이 이제 대법원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보시기엔 상고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최 회장 측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대법원 판결보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뭐 거의 승소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재산이 이제 확 늘어났으니까 대법원 취지보다는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은 물론 상고하면서 이제 50% 이제 높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상고를 한다면 최 회장 측에서 상고를 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워낙 긴 재판에 좀 지쳤고 또 워낙 국민의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회사의 경영에 이제 전념하기 위해서 상고를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반으로 지금 예측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달리 말하면 이번에 소송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뭐 최 회장의 재력을 걱정할 우리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9,440 아까 현금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뭐 아무리 돈이 많겠지만 이게 쉽진 않아 보여요. 양지민 변호사님. 현금으로 9,440억. 그렇죠. 아무리 뭐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일시금으로 만약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난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주식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대상으로 인정이 되긴 했지만 이거를 현물 분할하게 되면 최태원 회장 측으로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어요. 이제 지배 구조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오너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이제 현금으로 분할, 가액으로 산정을 해서 현금으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양측의 이제 변호인이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어떻게 지급을 할지에 대한 의논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뭐 협의라든지 의논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냥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9천억 원 넘는 금액을 어떻게 한 번에 마련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넘길 일은 없고 그걸 담보로 해서 뭔가 이제 현금을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소송이 뭐 9년 동안 계속돼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마음의 준비는 많이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비책도 마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제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예전부터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못 사고 있었거든요. 혹시 왜냐면 9천억 원이 아무리 재벌이지만 9천억이 당장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SK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주식이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 회장 입장에서는 이 돈을 지급 안 할 수도 없는 게 아까 이제 잠깐 나왔는데 연 지연이자가 5%예요. 9천억에 5%만 해도 1년에 얼마예요? 거의 400억 원, 500억 원 가까이 줘야 되는 거니까 빨리 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SK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팔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또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조정을 해서 보통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합의를 하고 지급을 분할로 하는 거예요. 당장 9천억이 없으니까 뭐 1,000억씩 뭐 9년에 걸쳐 주겠다. 뭐 아니면 뭐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그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합의를 하는데 아마 이 사건도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판결이 마무리가 되고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야겠죠.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이렇게 의견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방금 또 주식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요. 우리 지금 그렇다면
우리 K의 대표 주식, 이제 세계 주식으로까지 거듭나고 있죠. SK 주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을까,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 9,440억 현금 이게 계산해 보니까 매일 하루에 1억씩 26년을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 주식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판결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 주식은 오늘 마이너스 3.82%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2심 파기환송 때는 6에서 7%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전체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SK텔레콤은 오히려 5% 급등 후에 최종 종가는 0.5%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 판단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보면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에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판결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9,440억 현금 지급이죠. 누군가는 아니 그걸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주식으로 준다고 하면은요. 주식 당연히 그러면 주가 방어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준다는 거는 현재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키는 과정 안에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을 거기 때문에 주가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꽤 주식과 일가견 있어 보이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 주식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이혼 소송이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S에 대한 감각이 저희가 무뎌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연 재상고를 통해 세계의 이혼 소송 2차전으로 또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